안녕하세요. 이번에 웹서버 대 와스에 대해 발표할 모던 예절 8기 구동입니다. 네, 먼저 웹서버를 알기 전에 서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먼저 서버랑 클라이언트는 컴퓨터의 역할의 개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데이터를 요청하는 컴퓨터를 클라이언트라고 하고 그 요청에 대해 응답을 해주는 컴퓨터를 서버라고 하는데요. 반대로 또 서버도 다른 서버에게 데이터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클라이언트도 특정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된다면 서버의 역할까지도 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이렇듯 무슨 서버 컴퓨터, 클라이언트 컴퓨터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컴퓨터든 서버와 클라이언트 역할 둘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웹서버란 무엇일까요? 웹서버는 컴퓨터와 컴퓨터가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 HTTP 프로토콜을 통해 웹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HTML, CSS,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제공해주는 컴퓨터입니다. 여기 사진에 나와 있듯이 웹서버 브라우저를 통해 주소를 가지고 이런 웹서버에 요청을 하게 되면 그 웹서버는 그 주소에 따른 HTML 같은 정적 파일을 이 브라우저에 응답을 해주게 됩니다. 이런 웹서버에 사용되는 프로그램으로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윈도우즈 서버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IIS, 그 다음에 유닉스나 리눅스 환경 같은 데에는 아파치랑 엔진엑스를 주로 사용합니다. 근데 이런 웹서버에는 단점이 있는데요. 이런 웹서버의 특성상 그 자기 웹서버에 있는 저장되어 있는 파일만 클라이언트에게 응답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다른 유저가 실시간으로 작성한 글같이 동적인 페이지를 제공해주지 못한다는 점인데요. 방금 그렇게 말하긴 했지만 이제 동적인 데이터를 제공하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좀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인데요. 이 아파치라는 웹서버에 PHP 모듈을 설치해서 PHP 모듈과 MySQL을 통해 동적인 웹을 생성하는 방법입니다. 대충 흐름을 설명해드리면 클라이언트가 users.php라는 파일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 요청을 아파치 서버가 받아서 PHP 모듈에게 넘기게 되는데요. 이 PHP 모듈은 또 이 MySQL 서버에 데이터를 요청합니다. 유저 정보를 요청을 해서 받아온 후에 동적으로 이 HTML 파일을 생성을 하게 되는데요. 이 생성된 HTML 파일을 클라이언트에게 다시 응답을 해주게 되는 흐름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파치, PHP, MySQL이라 해서 사람들이 APM이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이런 APM 같은 모놀리식 아키텍처에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이게 뭐냐면 서버의 부담이 굉장히 크게 되는데요. 보통 현대의 웹은 보통 정적 파일을 응답해주는 웹서버와 추후에 설명할 동적 데이터를 응답해주는 와스로 구분지어서 개발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아키텍처에서는 이 아파치 서버가 정적 파일도 응답해주고 동적인 백엔드 로직도 같이 수행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서버에 부담이 좀 크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시대가 발전하다 보니 예전과 다르게 좀 UI, UX가 좀 중요하게 생각이 되는데 또 이렇게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따로 분리돼서 구분을 할 정도로 좀 많이 중요하게 여깁니다. 근데 이런 좀 강하게 결합되어 있는 구조에서는 좀 협업을 하기 힘들다는 또 단점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확장성이나 유연성 이런 부분에서도 많이 문제점이 발생하는데요. 이런 단점은 요새 웹에서 요구하는 대규모 트래픽 처리라던가 좀 더 복잡한 비즈니스 로직을 수행하기엔 아무래도 이런 스크립트 언어에 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웹서버는 주로 그냥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이미지 이런 정적인 파일들만 서비스해주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 이제 와스라는 게 등장을 하는데요. 와스는 이제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의 약자로 아까 웹 서버랑은 다르게 중간에 애플리케이션이 들어갔죠.
이 애플리케이션이 들어가서 좀 프로그램 언어를 통해서 프로그램의 실행 환경이라든지 데이터베이스에 적극 접속을 할 수 있는 기능, 그리고 프로그래밍 언어답게 좀 다양한 비즈니스 로직을 수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성상 정적인 콘텐츠도 서비스가 가능하지만 또 동적인 콘텐츠를 다루게 되는데요. 이런 와스의 종류로는 자바 진영에서는 뭐 톰캣이나 제우스, 또 파이썬 같은 거는 장고, 또 노드에서는 노드의 뭐 익스프레스, 이런 게 좀 와스의 종류로 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테크톡을 준비하면서 유튜브라든지 이런 블로그를 많이 보게 되면은 이 블로그나 뭐 유튜브마다 좀 설명하는 와스의 그 분류가 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여기서는 뭐 웹서버랑 웹 컨테이너가 결합해서 와스다 이렇게 설명하는 데도 있고, 또 여기서는 뭐 톰캣이 와스다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아니다 뭐 톰캣은 와스가 아니고 웹 컨테이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말이 다 다르게 설명이 되는데, 이렇게 좀 특정 기술에 국한된 게 아니라 좀 나뉘다 보니까 저는 좀 테크톡을 준비하면서 헷갈렸었는데, 그래서 좀 보다 보니까 나름대로 제 나름대로 개념을 정리해봤습니다. 물론 100% 맞다는 건 아니고, 그냥 아무래도 와스가 좀 추상적인 개념이다 보니까 딱 이게 와스다 하고 예시를 보여드리는 것보다는 좀 개념을 소개시켜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와스가 뭐냐면 이제 뭐 스프링이나 뭐 네스트 같이 특정 기술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아파치 웹서버 같이 좀 단순한 서비스 이상의 트랜잭션 관리나 뭐 세션 유지, 또한 자바같이 컴파일링 언어를 통한 좀 더 복잡한 비즈니스 로직 처리 등 좀 스크립트 언어에 비해 빠르고 좀 더 다양한 환경을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와스라고 부릅니다. 또한 그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노드같이 그 언어에 대한 런타임 환경을 제공하기도 하고요. 이제 와스가 다루는 동적 컨텐츠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동적 컨텐츠는 여기 보이는 예시처럼 유저가 들어왔을 때 그 유저마다 갖고 있는 이름이라든지 유저의 정보가 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유저마다 서로 다른 정보, 또 다른 예시로는 그러니까 게시글 페이지처럼 새로 고침을 계속 따다닥 누르면은 새로운 유저가 글을 쓰게 되니까 데이터베이스에 정보가 저장이 되겠죠. 그때마다 새로운 게시글을 불러올 수 있는 그런 페이지를 동적 페이지, 동적 컨텐츠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듣고 보면은 그냥 와스는 그냥 웹서버 완전 상위환이 아니냐, 굳이 웹서버 왜 소개하고 뭐 와스는 뭐냐 이렇게 생각을 또 혼돈이 올 수도 있는데, 사실 와스가 웹서버 그냥 상위환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웹서버도 웹서버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일단 뭐냐면 저희가 개발한 프론트엔드 코드는 대부분 정적인 코드입니다. 브라우저에 의해 실행될 수 있는 HTML, CSS, 자바스크립트 파일이 주를 이루는데요. 이런 프론트엔드 코드를 클라이언트가 먼저 웹서버를 통해 받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추후에 클라이언트가 뭐 버튼을 누르면 뭐 게시글을 보여준다든지, 이런 동적인 콘텐츠 처리는 AJAX 요청을 통해서 와스로 가게 되는데요. 와스에서 또 뒤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뭐 게시글을 읽어온 후 제이슨이라는 데이터 형식으로 다시 웹서버한테 리스폰스 해주게 되고, 이 웹서버가 다시 클라이언트에게 이런 데이터를 넘겨줘서 좀 더 브라우저에 게시글을 추가한다든지 하는 역할을 분담해서 서버의 부하를 좀 분담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두 개를 같이 사용하곤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능으로는 웹서버를 리버스 프록시 서버로 쓰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래서 리버스 프록시 서버는 이 프록시가 좀 대신 뭐 대리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이제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하면은 이 대리 서버가 요청을 대신 받아서 뒤에 있는 와스에게 전달을 하는 형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좋은 점이, 이 네트워크는 인터넷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클라이언트는 바로 와스에 접속해서 뭐 보안 문제를 일으킬 일이 적어지겠죠. 왜냐하면 접속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뒤에는 바로 데이터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와스를 좀 더 보안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리버스 프록시에서 이어지는 기능이긴 한데 이 웹서버로 로드 밸런서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렇게 세 개의 트래픽이 왔을 때 웹서버가 와스 첫 번째 게 트래픽 하나, 밑에 거에 하나, 세 번째 거에 하나 이렇게 부하를 분산을 시켜줄 수가 있는데요. 이게 좋은 점이 만약에 와스 서버 하나가 기능이 중지되더라도 다른 두 개의 와스 서버가 이미 돌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좋은 가용성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일단 웹서버랑 와스 모두 똑같은 서버입니다. 근데 이제 역할의 차이인데요. 웹서버는 그냥 정적 파일 제공에 특화되어 있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와스도 웹서버처럼 정적 파일 제공이 가능은 하지만 이런 자바 같은 고수준의 컴파일링 언어 또는 노드 같이 V8 엔진을 활용한 거의 컴파일 언어에 가까운 효율 좋은 이런 비즈니스 로직 처리가 핵심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와스는 이런 언어를 통해 데이터베이스랑 연동을 해서 좀 더 동적인 컨텐츠를 제공을 할 수가 있고요. 웹서버랑 와스 둘 다 예시처럼 단독으로 운영은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같이 쓰는 게 좀 더 효율이 좋다는 게 결론입니다. Q&A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